도거랜드. 아니요, 개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 북쪽에 있는 영국 크기의 땅이에요. 하지만 유럽 지도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찾아도 소용없을 테니까요. 도거랜드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도거랜드는 정확히 어디에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할게요. 1990년대에 영국의 고고학자는 영국 동해안에서 약 100km 떨어진 모래톱인 도거뱅크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도거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어 돛대가 2개 달린 어선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당연한 것이 오늘날 북해는 풍요로운 어장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식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 12,000년 전 마지막 주요 빙하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죠. 도거랜드에는 바닷물이 아닌 습지, 석호, 숲, 완만한 경사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과 아일랜드는 섬이 아니었습니다. 내륙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죠. 덴마크에서 출발해 스코틀랜드 북쪽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북해로 흐르는 강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도거랜드와 노르웨이를 분리하는 수로에 가까웠어요. 강도 달랐습니다. 템즈강은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고대 강은 오늘날의 영국 해협을 따라 흐르다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도거랜드에 호수도 있었어요. 빙하도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곳에 살았을까요? 중석기 시대에는 수렵 채집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우리 조상들이 깨진 돌도구를 마스터한 시기예요. 이들은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돌을 창과 화살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풍요로운 사냥 지역이었던 도거랜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죠. 대륙 북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냥감은 술록, 매머드, 소, 멧돼지, 불곰, 늑대 및 기타 여러 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컨대 이곳에서는 아무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메뉴에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거랜드의 고대 주민들은 헤이즐넛과 베리를 채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강 근처에 오두막을 지었죠. 심지어 언덕 위에 정착지를 건설하기도 했어요. 도거뱅크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물속에 있지만 예전에는 산악지역이었어요. 선사시대에는 도거랜드가 노른자 땅이었을 거예요. 총 면적이 29,000km가 넘었죠. 하지만 곧 수몰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빙하와 빙상에 갇혀있던 모든 물이 녹기 시작했죠.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주문할 때마다 이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음료를 바닥까지 마셔도 잠시 후 잔이 다시 찹니다. 왜 그럴까요? 얼음 조각이 녹았기 때문이죠. 도거랜드를 그 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매 세기마다 바다는 1m에서 2m의 육지까지 범람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보세요. 마이애미는 해발 1.8m가 조금 넘습니다. 100년 이내에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수천 년 전 노르웨이 해에서 일어난 일련의 해저 산사태인 스토레가 산사태입니다. 수중에서 거대한 땅덩어리가 갑자기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거대한 파도예요. 쓰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도거랜드는 여러 차례 쓰나미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연구원들은 쓰나미가 너무 강력해서 영국과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연결되는 육교를 휩쓸어 버렸다고 믿어요. 도거랜드에 남은 건 웨일즈 크기의 섬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고대 쓰나미의 파도가 최소 12m 높이였다고 추정해요. 약 6,000년 전 도거랜드 주민들은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영국과 네덜란드였어요. 아이러니한 점은 네덜란드라는 나라 이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더 낮은 땅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수천 년 전에는 홍수를 피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지대였어요. 홍수가 모두 끝난 후 유럽 대륙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갖추게 되었어요. 하지만 도거랜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8,200년 동안 북해의 파도 아래 잠겨 있었으니까요. 도거랜드가 수몰된 땅에 더 유명한 사례를 떠오르게 하나요?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가 떠오르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틀란티스는 전설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저서에서 비롯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아틀란티스를 찾아 헤맸어요. 오늘날까지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동의하지 못해요. 이론은 지중해에서 남극까지 다양합니다. 도거랜드는 신화가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땅에 대해 과학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확실한 증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1931년 영국 노퍽 앞바다에서 한 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해저를 따라 그물을 끌며 그물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쓸어 담았어요. 그들은 물고기가 아닌 것을 잡았습니다. 바로 토탄이었어요. 우리가 알래스카와 아일랜드에서 발견하는 토탄과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왜 북해 바닥에 있었을까요? 바닷물은 토탄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능한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어요. 그 지역은 과거 어느 시점에 마른 땅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증거는 토탄에서 작살 끝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활동의 확실한 흔적이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부터 수중 숲이 있는 수중 육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1913년 영국의 지질학자가 유럽에 이 지역에 해저 세계가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어요. 과학적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지역 어부들은 인간이 만든 도구와 동물뼈를 꺼내기 시작했죠. 연구원들은 약 9,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북해는 깊고 어두웠기 때문에 잠수부를 내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비교적 얕은 바다 밑바닥에 있는 것보다 달 표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60년대에 이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업계의 기업들은 과학자들에게 지진 조사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도거랜드의 과거 모습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어요. 컴퓨터 모델은 곧 강 계곡, 해안선, 담수호, 언덕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심지어 해저에는 유목민 부족의 발자국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해양 생물학자들은 자기장을 이용해 이 잃어버린 수중 세계를 지도화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곳은 도거랜드뿐이 아닙니다. 베링기아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사라진 세계예요. 이곳은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육교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베링 해협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85km예요. 하지만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때까지 이곳은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집이라고 불렀던 마른 땅이었습니다. 유전학적 증거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은 약 15,000년 동안 베링기아에 살았어요. 이 영토의 중앙 부분은 폭이 영국 해협의 9배에 달했습니다.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보고 싶다면 현재의 북극 알래스카를 떠올려보세요. 그곳은 관목 툰드라였습니다. 작은 버드나무와 자작나무도 있었죠. 미안하지만 털복숭이 매머드는 없었어요. 이 지역에 엘크와 큰뿔 양이 있었을지 몰라도 대형 초식동물은 베링기아에서 충분한 먹이를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빙하기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도거랜드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약 13,000년 전의 일이었죠. 하지만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 무렵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베링기아를 떠나 알래스카로 건너갔어요. 거기서부터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조상이었습니다.